예,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신노년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두 분의 발제와 또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역시 용어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또 이 나이들의 문화를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좀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일부의 논의를 좀 바탕으로 2부에서는 그 신노년, 50 플러스 신중년이나 노년 문화 프로그램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주제로 좀 논의를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신중년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좀 어떻게 성숙한 나이듦의 문화, 그 자부심 있는 나이듦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우리 구민정 교수님께서 간단한 좀 발제를 먼저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듣고 세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신중년 및 노년 문화 프로그램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말을 제가 하긴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진행했던 그 50 플러스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나본 신중년들은 바람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살아온 세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선 그 노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 문화 프로그램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잊고 뭔가 젊고 활력 있게 살아있고 싶어 해요. 그냥 그곳에서 뭔가 생명력 있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하고는 싶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미적 체험을 굉장히 갈망하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뭔가 이렇게 멋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세대거든요. 아주 열심히 일했고 정말 근면하게 그 인생을 살아오셨죠. 그러다 보니 하지 못한 거,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미적 체험과 관련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하여간 그 수많은 예술들,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거, 이제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갈망들을 표현하시죠.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배워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그래서 50 플러스 인생학교에서는 전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요구, 이것을 받아들여서 진입장벽이 낮은 순서로부터 그러니까 놀이, 문학, 연극, 특히 저는 이제 교육 연극을 적용해서 이분들의 예술적인 뭐랄까 감수성, 그것을 일깨우고, 그리고 정말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 든 나이까지.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신중년 세대는 어린 시절에 문화예술 교육의 혜택을 가장 덜 받은 그런 세대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 그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라,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특히 더 집중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 혹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수업 전에 그 체홉의 갈매기의 대사를 그 PPT에 일부 띄워서 거기에 보면 50 플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돌은 뭐 쏘린 뭐 아르까지나 트리고린 이게 다 대체로 50 플러스의 느낌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의 대사를 이렇게 쭉 파워포인트에 띄워가지고 한 번씩 되뇌이게 혹은 이렇게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해보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인간 보편적인 고민 그런 것들 그 문학 속에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낀 것은 이렇게 뭔가 그 우리가 성찰을 깊이 할 수 있는 뭔가 질적으로 고양된 그런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미적 체험의 깊이와 그 어떤 수준이 높을수록 좋겠다. 그거는 이제 아주 뭐 고급 문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과 그 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정말 진수가 될 만한 그런 예술 체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뭐 논의에서도 여태 나왔지만 그 늙어감, 나이듦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지금 현재 축적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과 젊었을 때의 내가 진정한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나도 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대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자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살아온 경험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행복한 문화의 어떤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중년 혹은 노년이 어떤 그 문화를 형성해 나갈까 그것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은가 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활동 그러면 뭔가 경제활동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생산,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생산 그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벗어나서도 어떤 창조적인 생산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활동적인 삶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생계나 어떤 창조랑은 관계가 없어도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차원에서의 활동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50 플러스의 신중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사색적 삶과 그러니까 활동적 삶이 유리되지 않는 무언가 어떤 중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구민정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 문화의 힘은 축적이라는 이제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 바탕들이 추적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깊이 있는 미적 체험에 대한 그 강조는 50 플러스 신중년들뿐만 아니라 신노년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제를 바탕으로 우리 김찬호 교수님하고 이금룡 교수님은 유년 시절이든 청소년 시절이든 나에게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셨는지 우리 김찬호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세대가 어린 시절에 문화예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저도 되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딱 그만뒀어요. 그걸 계속 했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 뒤에 아직까지 악기를 못 배웠어요. 듣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을 좀 뒤늦게라도 해소해 간다면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금룡 교수님. 예, 제가
그 발제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화 자본 혹은 여가 경력, 레저 크리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유년기 때 여가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장년기 심지어는 이제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중강연 같은 걸 갔을 때 이제 은퇴에 이제 즈음 하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현재 당신은 일과 여가 중에 몇 대 몇입니까? 보통 8대 2, 1이 8이고 여가가 2고 뭐 7대 3, 뭐 1대 뭐 9대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은퇴한 다음에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가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2지만 나중에 이 6이 되고 8이 된다면 그 채워야 될 6이나 8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급작스럽게 채우겠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본인한테는 여가 경력이라는 게 없고 문화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돌이켜보면요. 저희들이 자랐을 때는 정말 한 줄 세우기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공부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서 어떤 다른 여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딴따라가 된다라는 표현. 그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딴따라에 대한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딴따라가 누굽니까? 예, 그 위대한 BTS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국가의 어떤 인식을 높이고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문화 자본이나 여가 경력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우리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문화 자체가 우리 박탈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이게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노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 10대 시절을 갑자기 이제 간증해야 될 분위기를 좀 느끼는데요. 저는 10대 시절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그런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좀 유의미한 어떤 시간이 그 계몽사판 그 당시 뭐 세계 위인전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하나씩 이제 또 읽는 재미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홍역을 된통 알아서 그때 교과서에 집에 뭐 종이 쪼가리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4월 달인데요. 그 신학기에 나눠진 교과서들을 너무 심심해서 다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그 국어 교과서에 그 키다리 아저씨의 정원이라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저한테 지금도 어찌 보면 뭐 글을 쓰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먼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미적 체험, 미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구민정 교수님의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50 플러스 신중년이든 노년 세대든 지금의 어떤 다양하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세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관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구민정 교수님 이제 아까 발제에서 차마 다 못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좀 옆에서 지켜본 어떤 보면서 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특히 이제 교육 연극을 통해서 얼마 전에 포항인데 지진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포항에 갔을 때 구민정 교수님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포항 흥해읍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몸을 교육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또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활동도 하셨는데요. 그런 뭐 경험도 좋고요. 먼저 구민정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부터 예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몸과 율동, 뭐 기타 약간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흥해 지역도 그렇고 50 플러스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이제 50 플러스 인생학교 오시면 다들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쫙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숙한 그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이렇게 혹시 집에 손주나 아니면은 주위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몇 번이고 같은 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특히 뭐 빵 쏴 그러면은 이렇게 으악 하고 이러는 그런 놀이,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어린애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빵 이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너 왜 이래? 이러세요? 아니면 으악 해주세요? 그랬더니 으악 해주신대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성숙한 어른이라고. 그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와서 그렇게 총놀이를 하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역할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참 문제가 있는 어른인데,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다가가서 빵 그래요. 그러면 다 의자에다 이렇게 벌렁 이러면서 으악 하는 흉내를 내주신다고요. 제가 어린이 역할을 하고 바로 성숙한 어른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하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 뭐 청소년, 뭐 청년 할 것 없이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화해 줄 수 있는 어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몸이 유연해야 된다. 다 같이 일어나시자.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놀이를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이러시다가 한 차씩 두 차씩 그걸 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러시면서도 표정이 전혀 처음하고 달라지시는 거죠. 엄숙한 표정에서 벌써 미소가 돌고 장난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꾸러기 같은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신의 어떤 심각한 뭐 상처 이런 거,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서 툴툴 털고 그것으로부터 막 고통과 이것으로 찌그러진 얼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름이 있을지언정 미소의 주름을 짓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연극 진행을 하는데, 여튼 진행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살아나시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뮤지컬 연습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 작품으로 뮤지컬 지금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뭐 얘기하자면 엄청 길지만 여튼 간단하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장난꾸러기 같은 어른이라는 말이 그게 딱 꽂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50 플러스 그 학교에 인생학교에서 구민정 교수님이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세계자란 학교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드래곤호의 모험이라고 하죠. 저도 그 드래곤호에 한번 탑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좀 몸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른 존재가 돼보는 그런 경험의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찬원 교수님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셨는데 좀 그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전에 서울복지센터에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직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복지 시설의 가장 큰 어려움, 직원 입장에서 그게 민원인데, 그 아주 민원을 늘 넣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직원들이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민원을 안 넣더랍니다. 조용해진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연극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거기에 몰입하면서 에너지가 글로 이제 바뀐 거죠. 전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 뭘까? 전 한마디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매력이 없어요. 체력도 옛날보다 높아졌는데 옛날보다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보다. 한편으로는 있어 보여요. 근데 아래 세대가 정말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상대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꼰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이런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게 전 해석과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경험들을 또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걸 다른 언어로 풀어내는 이런 작업, 그리고 그것을 전혀 자기가 써보지 못한 언어로, 그게 뭐 몸짓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자기와 다시 만날 때 아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역할놀이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놀이 같지만 자기 안에 이제 눌러놔 있던 억압돼 있던 자기를 만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해방되면서 남도 환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몸 바꾸기를 하는 작업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낭독에서 참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게 좀, 그 낭독도 이제 몸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일깨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전 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각자로 시작하지만 서로 발견하고 해석하고 표현해주는 이런 작업도 중요한데, 제가 전에 동네에서 이제 여성분들하고 했던 어떤 부모 모임에서 재밌게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른 두세 사람의 팀을 짜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따라가면서 일상을 한 이틀 정도 밀착 취재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정지 화면으로 이런 폰으로 찍어서, 찍는 건 얼마든지 찍어도 돼요. 근데 한 10장의 카트로, 딱 10장의 사진으로 한정시켜요. 10장의 사진으로 해서 거기에 나레이션을 그냥 넣는 거죠.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해서 딱 구성하면 그 취재된 본인도 되게 놀랍고, 그 바라본 사람들도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집에도 들어가 보고 다 해보면서 자기를 또 다시 보게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또 그걸 발표할 때도 되게 재밌어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시콜콜한 그런 일상의 경험에서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그런 실마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자각하면 우리 삶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다양한 시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매력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이제 귀에 탁 꽂히는데요. 아까 구민정 교수님이 이제 멋이라는 말을 이제 쓰셨어요. 이 멋, 매력 이런 말들이 이제 이 나이 들면 어떤 문화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한 이틀 정도 정말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요,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지, 이것을 밀착 취재해서 10커트로 딱 찍는 이런 방식도 오리진 문화 프로그램 같은 데서 충분히 시도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금영 교수님은 올해 이제 한국노년학회에서 그 체계의 60+ 체계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런 이제 노년 세대가 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 노년 대상의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도 하시고 연구도 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을 좀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기 쭉 오길래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바뀌니까 또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강공원에 자전거 타시는 분 있잖아요. 제대로 복장 갖춰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 보면 조금 이제 심포도의 원리처럼 아유 참 팔자 좋은 양반이네. 그러니까 이른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타자화 했었습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가를 즐기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자전거가 타는 게 너무 좋아서, 심지어 대신에 이제 공도라 그러는데 이 도로에 타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제 자전거 뒤에 거치대를 달아놓고 자전거 길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차해 놓고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타자화했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한강공원에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요. 저기에서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결국 남자니까 이런 표현 되겠죠. 정말 섹시한 분이 이렇게 막 제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모자를 딱 벗는데 흰머리가 확 보이는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요거 앞으로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나의 여가 프로그램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전에 제가 타자와에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화, 그 여가 활동을 나는 지금 현재 아주 잘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나이 드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런 어떤 놀라운 발견,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노인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가를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요즘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통합 돌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더 이제 확대가 될 건데요. 돌봄이라고 그러니까 꼭 아픈 사람만 생각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용어는 자기 돌봄입니다. 셀프 케어입니다. 아까 그 김찬호 교수님께서도 이 자기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기 돌봄은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이 스스로 아프기 이전에 자신의 어떤 이 신체를 사랑하고 자신의 어떤 생활들을 건강한 어떤 생활로 유지하는 건데 저는 바로 이런 문화 활동이 바로 자기 돌봄의 아주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까 그 60+ 책 뭐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 타자와 소통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소통을 통해서 자기 돌봄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60+ 체계회 이 추진단의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자기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금문 교수님도 이제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꼬박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찬호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돌봄의 역량이 이제 돌보는 대상이 따로 있고 돌보는 주체가 따로 있고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좀 그 자기 돌봄, 타자 돌봄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돌봄의 어떤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 구민정 교수님 이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좀 그 50+ 신중년이든 신노년 세대든 간에 앞으로 좀 더 멋진 인생, 더 매력적인 어떤 나이듦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더 고민하고 그런 어떤 그 고민의 방향 같은 것을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찬호 교수님께서도 재해석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0+ 신중년은 그 어떤 세대보다, 그러니까 노년 세대는 그 어떤 젊은 세대보다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를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학력이 고하를 막론하고 최근에 제가 포항에 가서 특별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50+가 노년의 얘기를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흥해지역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술은 그 뭐 세대를 막론하고 그 뭐랄까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집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그 회복이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실은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놀게 한번 해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놀이와 교육연극을 적용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집이 없어졌다고요? 내 집이 있던 자리가 막 땅이 흔들려서 사라졌다고요? 그 질문.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위로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떠난 이후에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술은 이제 그런 그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50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갖고 있었던 학력의 고하나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 자체가 굉장한 자산인데, 이 얘기를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50 플러스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50 플러스 세대가 그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굉장히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50 플러스 세대들끼리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그냥 라떼는 이게 아니라 그 삶의 스토리로서 같이 공유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인간의 그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서 물로 배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잃고 싶지 않았던 그 아이에 대한 사랑, 혹은 가족에 대한 어떤 존중, 막 그런 얘기들, 뭐 일일이 어떤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존엄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들어준 얘기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로 계속 축적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술로 꽃피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찬원 교수님도 자꾸 이제 복지관에 민원을 냈던 어르신이 이제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올해 그 들은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그러니까 입고프다라는 말이 있고 귀고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배고프다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입고프다라는 말은 말을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말을 부르는 우리말이라고 하고요. 또 귀고프다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민정 교수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입고픈 사람과 귀고픈 사람이 만나면 이게 최고의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제 그 정부 정책 사업 중에 인선 나눔 교실 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이제 멘토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특강도 할 때 선생님들 이야기를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군인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라고 여쭤봐요. 좀 저렴한 표현을 쓰면 거의 폭망한다. 그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더 오히려 귀를 쫑긋한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과정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줄 아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상당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논의하고도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찬호 교수님도 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좀 더 이렇게 어떤 고민을 더 하면서 좀 진화를 해야 될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와의 화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왜 꼰대가 될까 싶으면 그게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방어적인 거거든요. 아까 자신이 성공한 얘기, 실패한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취약함을 애써 감추고 싶고 스스로 부인하고 싶을 때 과장되게 자기의 나이, 권력 이런 것을 뭐 쓸데없이 발휘하고 에고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기를 용서하고 연민으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혼자서는 안 되고 일정한 사회적 공간이 창조돼야 된다. 저는 그 공간이 바로 예술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상의 다른 공간에서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공간에 우리가 딱 놓일 때, 아까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장이 딱 주어지면 거기에 나름의 질서가 생기고 우리의 역할이 달라지고 변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자기를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 하나로 이렇게 삼고 요새 뭐 본캐 부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에 과도하게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정체성, 다른 존재 가능성 이런 것을 찾아가는 한 가지 통로가 이런 예술 안에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되려면 전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 감수성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부터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에서 이렇게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 뭐 많이 찍는데 그냥 찍기 바쁘지 그걸 오히려 더 느끼지 못하고 막 사는 것 같아요. SNS 올릴 생각만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좀 잠깐 머물러서 느껴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게 외부의 대상이든 사소한 경험이든 그런 것들 어떤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세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걸 나눈다면 예술이 우리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본다라고 하는 그 블레이크의 식구도 있는데요. 작은 것에 좀 발견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한 강조, 그런 사회적 공간, 이런 좀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공간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근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뭐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한 10년도 더 됐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느꼈던 그 괴리감이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정책 과제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판에 딱 왔는데 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면 그게 최고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상황들, 지표를 통해서 여기서 오는 괴리입니다. 저는 지표라는 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측이고요.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실무자 담당자 포함해서 우리가 즐겼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여가 문화라고 했을 때 아까 제 자전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어떤 여가 문화 활동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도 또 다른 어떤 여가의 어떤 혹은 문화 활동의 어떤 의미들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오바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이 정부 정책 과제에서도 주장하는 게 여가가 자원봉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쭉 익힌 그런 어떤 이 준전문적인 어떤 활동들이 나중에 일거리, 그러니까 잡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일거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면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가 멀리 봤을 때 또 다른 비전을 또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는 뭐 좀 정치사회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얘기 통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논의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저희가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 주제에서는 이런 신중년, 신노년 대상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그 자기전화 이런 측면에서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면 구민정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미처다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그 짧게 한 말씀 문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뭐랄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많이 주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0+ 인생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이후의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강좌든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끝난 이후에 그 공허함을 계속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연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그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 안전한 공간 만들어주는 거와 함께 연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서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예전에 뭐 50플러스 인생학교에서 잠깐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참여자분들 스스로 뭘 어떤 티칭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그런 상호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옆에서 봤는데요. 그런 과정 설계도 좀 중요하고 또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공유 공간의 중요성 같은 게 내가 사는 삼터에서 좀 더 많아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지속성을 갖는 호흡으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활동이나 어떤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한국문화원연합회도 내년에 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연속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